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고백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환자분, 죄송합니다. 6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의사의 차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나는 42살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며, 작은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을 훌쩍 넘긴 지 5년째. 이것은 죽음을 선고받고도 살아남은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증상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과로겠지. 요즘 야근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3개월 후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성 위염일 거야. 나는 거부했습니다. 병원이 두려웠습니다. 2018년 10월,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119를 불렀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CT, MRI.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원을 권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입원하세요. 나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시경, 조직 검사, PET-CT. 검사를 받을 때마다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 설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담당 의사가 나와 아내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병.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나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암은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병실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내내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42살. 막 부록의 나이를 넘긴 나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겨우 10살, 작은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병실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왜 하필 나야?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가? 다음 날 아이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10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언제 나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아파. 근데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완치가 목표가 아닙니다. 생명 연장이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 연장. 내 인생이 그런 단어로 정의되다니. 첫 항암 치료. 약물이 몸에 들어오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구토, 탈모, 식욕 부진, 극심한 피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2번째 항암, 3번째 항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종양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이 소견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항암제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환자분 상태를 고려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2019년 3월 진단받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권유받았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거부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몸무게는 55kg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75kg이었던 내가 그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낸 새로운 치료법,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 임상시험. 성공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5월 첫 면역 항암제 투여. 기존 항암제와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주 후, 4주 후, 8주 후 검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2주 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양 크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10% 정도.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환자분 몸이 반응하고 있네요.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발진, 가려움, 피로. 하지만 기존 항암제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6개월 후 종양 크기가 30% 줄어들었습니다. 전이 되었던 간의 병변도 작아졌습니다. 폐의 작은 전이 병변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부분관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암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 2019년 11월 진단받은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을 넘긴 지 이미 반년. 나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의미를, 시간의 소중함을, 가족의 가치를. 예전에 나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 승진, 돈.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주지. 항상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나중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병원 치료가 없는 날,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공원에 가서 함께 걸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함께 못 놀아줘서. 10살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지금 같이 있으면 되죠. 그 말에 나는 울었습니다. 아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 준비하던 이야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 내가 만약 안 되면 재혼해도 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나을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살았으니까요.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에게 감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면역 항암제를 맞았습니다. 3개월마다 CT를 찍었습니다. 종양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았지만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안정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0년 11월 진단받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에 4배. 통계상 췌장암 사기 환자의 2년 생존율은 10% 미만. 나는 그 10%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암은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후회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제주도 여행 가기, 큰아들 졸업식에 참석하기, 아내에게 프러포즈 다시 하기,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2021년 봄, 가족과 제주도에 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조금 더 있고 싶다. 큰아들 초등학교 졸업식, 나는 참석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갔지만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아내에게 다시 프러포즈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꽃다발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2021년, 2022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종양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11월. 진단받은 지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에 10배. 췌장암 사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 미만. 나는 그 5%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봅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절망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여전히 면역 항암제를 맞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가끔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암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건강을, 체력을, 머리카락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삶의 소중함.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가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힘. 가족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내의 헌신, 아이들의 웃음, 부모님의 기도. 그것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통계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을 더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암 환자입니다.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내 몸속에는 여전히 암세포가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5년이라는 보너스를 받았으니까요. 의사가 말한 6개월을 넘어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5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큰아들의 중학교 입학식, 작은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아내와의 결혼 15주년 기념일, 부모님의 금혼식. 이 모든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죽는 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아빠는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통계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통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의사가 뭐라 하든 통계가 어떻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주세요.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 지금,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세요.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세요. 건강할 때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삶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건강할 때 배우세요. 그래서 후회 없이 사세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6개월일 수도,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에게, 여보, 고마워요. 5년 동안 나를 돌봐주고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사랑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아빠가 많이 아파서 함께 놀아주지 못했지?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너희는 아빠의 삶의 이유야.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아직 아빠는 여기 있어. 조금 더 함께 있을게.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할게.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나의 5년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먹고 웃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주세요. 감사하며 사랑하며 후회 없이. 지금까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건강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기적입니다. 오늘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